윤석열이 하면 이제 윤석열의 어제 그 피의자 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시간 20분. 전체 시간으로는요, 10시간이 좀 넘었고요. 11시간 다 됐고. 조사한 시간은 8시간 20분이라고요. 근데 조서 열람 날인 거부에 묵비권 행사했거든. 조서 열람 날인을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야. 왜 내란죄를 공수처가 다루냐부터 이제 우기기 시작해요. 근데 왜 또 체포영장은 서부지법 지원이 지법이 발급했냐? 뭐 요거 다 불법이다라고.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프레임은 잡아놨지만 법은 법대로.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판사 사찰해버립니다. 아, 그런 적 있었죠. 법원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민주공화정에서는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는 내가 왕이다. 대한민국에 법이 뭐 필요 있어. 이 자체가 윤석열 탄핵 사유가 된다고요. 멍청한 놈들이고요. 자, 묵비권 행사를 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자기 공범들 또는 탄핵 심판은 아주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저게 대통령이랍시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건데 묵비권 행사라는 것도 말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조사 검사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이름이 뭡니까? 주소가 어딥니까?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정상인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다 끝났는데 날인을 하거나 열람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일반인이면 제가 이제 검찰 조사 몇 번 받아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건 전략이에요. 뭐냐면 날인을 거부하면 그 조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8시간 동안 계속 그 짓을 알고 있으니까 한 건데 서로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을 어떻게 참았는지 고통스러웠을 거야. 그저께는. 근데 오늘 또 지금 2차 조사를 거부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 바로 칠 거예요. 구속영장을 치는데 뭐 서부지법에다 친다. 공수처는 그러고 있고. 어제죠. 윤석열은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는데 5시부터 심사가 들어갔고요. 아마 내일 오전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중앙지법이라고 해서 야, 윤석열 체포는 잘못이야 이렇게 판단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수처 포함해가지고 5번씩이나 출석 거부했잖아요. 근데 자기 공범들은 이미 다 구속 기소돼서 오늘 김용현 재판이 시작될 정도로 빠릅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주요 어마어마한 범죄의 피의자가 체포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또 시간 끌려고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합니다. 체포가 맞나 틀리냐를 심사해 달라는 거야. 아니 체포 적부 심사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구속 적부 심사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렇지. 네. 그래서 체포부터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다가 지금 서부지법을 완전히 무시하기 위해서 이건 또 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아니 그 국민의힘하고 한동훈이 매번 민주당에 얘기한 거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는 재판관이나 수사기관을 쇼핑할 쇼핑. 권한이 없다. 이거 뭐 판사 쇼핑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정 쇼핑하는 겁니까? 자기가 어떤 장소, 어떠한 지법을 지정해서 뭔가 영장 심사를 받겠다 이런 생각이 사법적 특권, 아주 특권에 아주 그냥 쩔은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야. 내가 정할 거야. 마누라는 명품 쇼핑, 지 남편은 법원 쇼핑.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 한번 해봐요. 어떤 검사가 구수만에 검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권력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판사 좌파구만 뭐 이런 거잖아. 네. 이따가 그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임명한 대학 동기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선관위가 그 민주당이 시킨 것도 아니야.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네. 그 세상의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그 뇌 속에는 그 과대망상 병입니다, 병. 그리고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더 이상 공수처 조사 안 받는다. 건강이 좋지 않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윤석열은 술로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술이 어제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몇 년 만일 것 같은데 술이 안 들어간 게. 근데 알코올 들어가는 게 알코올 빠지는 그 후유증이 엄청 심각해요. 진짜로. 수년간 날마다 먹던 술을 안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몸에 이상한 변화가 온다고. 이거를 몸이 안 좋다고.
아니 뭐 이미 체포된 상황에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조사를 받는 게 의무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안 한다고 하면은 이 조사를 안 받는 상황에서 지금 체포 적부심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48시간 지나면 이거 자기는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적부심 뭐 이렇게 안 받고 그러면 그 체포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정지를 아마 시킬 거예요. 아, 그 맞아요. 그 시간, 그러니까 이 적부심 하는 시간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간이 늘어나요. 아, 그래서 내일 새벽 네. 뭐 5시가 아니고 받는 시간만큼 늘어나요. 자, 모양만 우습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 대한민국의 극우들은 야, 이제 중앙지법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풀어줄 거야 이지랄 하고 있을 거예요. 꿈 깨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극우의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미국이 윤석열 구하러 온대요. 뭐 왜요? 캡틴 아메리카가 구하러 오나? 미치겠다 진짜. 트럼프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윤석열이 입장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게 가장 악랄한 겁니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 아,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불법은 다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불법이지만 국민들 생각해서 자진 출석한다. 이 논리를 만들어 놓고 아까 말한 법기술을 쓴 거잖아요. 체포당한 거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체포당한 거 아니고 나는 자진 출석했기 때문에 조사 끝나면 퇴근할 거야.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검찰총장 출신입니까? 야, 뭐 굉장히 여유로운 척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딱 보시면은 어제는 이전과 윤석열이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일단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기력 없는 할아버지 모습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시절과 정말 다르게 이제 좀 헬스케진 것도 있지만 도리도리를 안 하니까 저 연설하는 자체가 회견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럼 도리도리를 안 했다는 말은 뭐냐면 보통은 프롬프터가 양쪽에 있으니까 여기 보고 하면서 그리고 뭐 자기도 막 이 집중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어제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몇몇 극소수의 채찍끝만 옆에 두고 저런 걸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에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앞에서 누군가가 이걸 이렇게 들고 있고 본인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도리도리도 하지 않았고 넥타이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거를 정말 급조해서 찍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거 할 때는 이제 보통 카메라 바로 옆에다가 딱 세워놓고 자세히 보면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고 살짝 옆으로. 그렇죠. 그걸 보는 거죠. 어저께 이제 그 영상 녹화도 거부했다 뭐 이거고요. 저게 어제 공수처 차장, 그러니까 공수처장 바로 밑에 그 2인자가 어제 직접 했다 그러고요. 이디환 검사 저 사람은 그거죠. 그 최혜병 사건 담당 부장이고 네. 차정현 부장검사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가면 다 뭐 묵비권 행사해버렸기 때문에 진술 거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저께는 윤석열이 그런 느낌이에요. 나 대통령이야. 조사할 때만 해봐 이런 느낌인데 가면 갈수록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은 자기가 갇혀 있는 게 실감이 안 갈 것 같고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답답함에 미쳐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구속영장 아마 공수처 생각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예상대로라면 이 시간쯤에 구속영장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체포 적부심에 나가서 그 시간만큼 늘어질 테니까 어쨌건 저는 구속영장 쳐서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이제 서로 합의가 그렇게 됐다 그래요. 공수처가 20일 중에 10일 그리고 검찰이 10일 해가지고 쓰기로 했다. 결국 기소하는 건 그리고 나서 20일을 다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쓰고 나면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하면서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요. 그 밑에 김용인이부터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경찰청 다 구속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점을 찍어야지. 수계를 딱 잡아 집어넣어야지. 그렇죠. 수계. 지금 윤석열은 중앙지검으로 간다고 해서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미란다 고지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묵비권이라는 게 증언이나 증거가 없을 때 피의자가 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지금처럼 막 증인과 증거자료 동영상이 많은 상태에서 저렇게 묵비권을 사용하면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묵비권 역시 사법 쇼핑의 일환인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이 가면 공수처 이제 구속되고 나면 공수처나 검찰에서 무슨 얘기 할 거냐 저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게 계엄 언제 누구와 어떻게 논의했나 이미 김용현 등으로부터 다 나왔어요. 군 병력 동원 과정에 충암파 암약했나 김용현님부터가 다 국무회의 정말 열렸나 내부 반대 없었나 요거는 또 한덕수가 다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여야 대표 체포 계획 있었냐? 요거 다 밑에 있는 애들이 뭐 저 노상은 다 나왔잖아요. 수첩이나 이런 거에서도 다 나왔고. 계엄 담화는 누가 작성했냐? 영산 내부 어디까지 알았냐? 이런 식으로 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윤석열이가 아무리 내가 안 했다라고 해도 결정적으로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국무회의 불법 국회한테 통보 안 했잖아요. 그렇죠. 다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구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김용영 공소장을 보니까요. 23년 9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0월 달에 강서선거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여인영, 이진우, 문상호, 곽종건 이 계엄 4인방을 그 현직에 인사 조치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강서 선거에서 대패한 10월 달, 11월 달부터 속으로 계엄을 생각하고 김용현한테 인사 관련 조치를 명령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맞죠.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핵심은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고령. 포고령 자체가 윤석열 그냥 내란을 확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 어제 한덕수 최근에 김용현 자세히 보면은 윤석열을 위하는 척 하는데 빠져나가려고 그렇죠. 다 밀어 윤석열한테. 개헌 포고령 1호는 김용현이 잘못 뵙겠다. 혼자 답변 제출했는데 김용현이는 직접 포고령 법률 검토했다까지 나옵니다. 아니 이거 잘못 베꼈다는 말 자체가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아니 뭘 잘못 베껴? 잘못 베낄 게 따로 있죠. 그렇게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포고령을 베꼈다고요? 아니 전공이 처단하라는 어디서 베낀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계엄령 포고령에 전공이 처단하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온통 거짓말이에요. 빠져나가려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죄 확정되면은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짓말은 다 하는데 그 거짓말이 극우들한테만 먹혀요. 야 대통령이 2시간짜리 계엄하는 게 어딨냐. 계엄 내가 얘들 말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계엄 대통령한테 계엄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불법 아닌데 그 계엄도 합법이어야 된다는 거야. 합법이어야죠. 불법 계엄령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게 왜 대통령 다 그 형사소추 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통령도 살인죄를 저질러도 소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란죄나 외환죄는 왜 뺐겠냐고요.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거든. 최소한 대통령이란 놈은 나라의 체제를 유지할. 근데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내가 국가 원수라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계엄령을 내릴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 헌법 사항이에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이가 내려놓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알아먹죠. 저 미친놈 아니야? 근데 그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그래.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재밌는 보도가 하나 있었죠. 내란 1년 전에 HIDO원이 대통령실로. 난 저런 거 진짜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저 김태효가 2023년 6월 달에 HID 부대를 방문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HID 요원이 대통령실에 진짜 근무를 했다. 야, 북파 공작원이어서 저 사람 죽이는 애가 왜 HID 요원이 근무를 합니까? 추정해볼 수 있잖아. 뭐냐면 걔들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거나 HID 요원들한테 이런 거 약속이죠. 아, 우리가 쓰이고 버려지는 거 아니야? 뻥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대통령실 한 명 픽업을 하는 거예요. 봐, 사실이잖아. 열심히 청소하게 만드는 거지. 아니 HID라고 하면은 사실 일반인한테는 특히 저처럼 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북파 공작원이라고 하면 너무 와닿습니다. 근데 이 북파 공작원을 대통령실에 일을 시키려고 왔다. 이것 자체가
연결끈이에요. 연결끈. 네, 계엄에서 북파 공작원을 어떻게 쓰려고 했었는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김용현이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견제할 목적으로 비선으로 만든 게 정보사 라인이잖아요. 핵심 인물은 다 애들이 사살하고 수구하고 막 하는 걸 다 해. 네, 말로만 들었었는데 저 HRD 훈련장이라는 곳에서 진짜 북한처럼 꾸며놓고 훈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 장소도 굉장히 폐쇄적이고 김병지 의원님도 별 4개 달았을 때도 본인이 가보려고 했었지만 바로 옆부대여서 네.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가보지 못했다는 곳입니다. 근데 네. 저기에 윤석열과 우리의 누구죠? 김태호가 갔다 오려고 했는데 너무 웃긴 게 저것도 둘이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윤석열이 그날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이 생겨서 일정상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술 먹어서 못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행사가 아니라 일정에도 못 가고 김태호 혼자 갔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김태호가 우리 국회위원회에서 하는 말은 대통령께서는 제가 HRD에 갔다 온 거를 모르십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래서 너는 왜 갔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처럼 대답을 합니다. 몇 년 동안 북파 공작원들의 근무수당이 열악하다 그래서 자기가 정보기관 관계자들하고 함께 격려 방문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인 거예요. 야, 이제 그 계엄에 있어갖고 뭐 걔들 속이는 건 그랬겠지. 부정선거 하고 있고 야당이 지금 뭐 북한에 포섭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다음에 요거를 김용현이 처음에 내리면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노상원한테 그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이 노상원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들으라 한 것처럼. 근데 걔들 잘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I 공작원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니까 서로 연결되는 끈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윤석열이하고 김태효가 나타났다면 이 사람 사기충천했을 거 아니야. 대통령이 직접 왔다고. 역사상 별들도 거의 안 가는 곳이니까 대통령들이 갈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꾸며왔던 핵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김태효의 꼬리가 밟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근무수당을 운운한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특수전 사령관에게 그런 김용현이나 윤석열이 뭐 반란을 획책할 때 특전사 사병들이 잘 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특전사 수당을 올려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HID 수당을 올려줘라? 근무 수당을 올려줘라? 이거 매우 의심스럽고요. 사실은 요인 암살, 폭파, 공작 업무를 하는 사람을 안보실 정책반한테 왜 집어넣습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증이라니까요. 예. 야, 대통령이 우리를 각별하게 보고 있어. 봐봐. 어저께 이러던 김지호 중사가 좀 거기 가 있잖아. 그러면 막 사기 충천해가지고 나라를 구한다. 그런 용도로 써먹은 게 아니냐. 민주당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에 있을 때 네. 경기도 지사실에 소방관이 한 명 와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어떤 소방이 되게 험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행정직들한테 맨날 눌려요. 예산이나 조직이나. 그래서 비서실의 대표님이 그래도 소방 고생하고 목숨 걸고 불 끄는데 비서실에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뭐 소방관들이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소방관이 한 분 계셨어요. 진짜 그러면 극과 극의 네.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야. 용인술이. 그러니까. 맞아. 근데 핵심은 아까 김용현이도 윤석열과의 약간 손절 분위기가 있어요. 서로 미루잖아요. 김용현이가 진짜 간신이 아니라면 사실은 대통령은 잘 몰랐다. 내가 다 했다 할 거야. 근데 이 핵심은 윤석열한테 던지잖아요. 한덕수 어저께 국회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반발하고 이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한덕수 같은 사람들, 김용현 같은 사람들, 윤석열 밑에서 꿀 빨다가 결국에는 손절해버립니다. 그게 기회주의자 간신이에요.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이 체포당하는 거를 보면서 본인이 내란 가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백방으로 술을 쓰고 다닐 겁니다. 뭐 검사들이 김용현 공소장 써놓은 거 보세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손절을 그냥 칼같이 하는지. 그거 있잖아요.
미풍에 풀이 누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바람이 세게 부는 것도 아니고 미풍이 싹 부니까 다 누워버려. 바람이 불기도 전에 이제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불기도 전에 그냥 뭐. 그게 다 세상 인심이에요. 아니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없어요. 그 원리는 우리 대표 뭐 관련된 사람들이 몇 명 죽었다 했잖아요. 대표랑 아무 상관없어요. 맞아. 대표를 위해 죽을 사람은 없다고. 뭐냐면 뒷조사하고 비리 캐고 가족이 알면 안 되고 이런 걸 막 건드려가지고 대표가 시켰다 그래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인간적인 모멸감 당시 비리 저질렀다며 뭐 뇌물 받았다며 그거 똑같습니다. 윤석열 밑에 있는 간신들이 기회주의자인데 윤석열을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아, 저는 그 푸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 민주국가에서 왜 그런 맹목적인 충성을 합니까? 예. 자, 근데 지금 헌재에서도요. 헌재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다 까이고 있어요.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 야, 내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목요일 날 나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잡혀갔어. 이거 변경해줘 그러니까 기각. 너 어차피 안 나왔잖아. 화요일 날.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자, 지금 공수처는 예정대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체포적 부심이 들어가서 아니 이제 아무리 뭐 나는 중앙지법에서 해야지만 그것만을 믿을 거야라고 하지만 공수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산의 거주지가 관할이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대통령이 나는 중앙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 그러면 앞으로 피의자가 내 법원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다 해달라고 하면 다 바꿔줄 겁니까? 공권력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저도 북부지검까지 가기 싫다고요. 여기서 2시간 걸려요. 얼마나 짜증나는데. 북부지원은 어디 있어요? 어저께 의정부 밑에. 어저께 윤석열 체포된 날 공교롭게도 마차임한테 그 뭐가 날라왔지. 어제 검찰청 배정됐다고. 너 어제 왜 하필 어제냐고. 내 진짜 너무 빡치는 거예요. 단 몇 시간이라도 즐기지 못하게 만드네. 예.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자 오늘도 난님 건의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깜빵 가는 건 본인이다 보니 대통령인 줄 알았다는 자기 고백 같아요. 아 그 말이었구나. 아 내가 대통령인 줄 알았어. 이제 혼자구나. 그 건의 이야기는 바로 하겠습니다.